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한 법원의 집행 정지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즉시 항고로 불복했습니다. 윤 총장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초유의 법정 공방으로 치닫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건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 흐름,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 변호사입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구자룡 변호사도 그렇고 마스크 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약간 혼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결국 징계위가 10일 개최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바뀌지 않겠죠, 이제? 예, 지금은 이제 안 바뀔 것 같은데 사실 그 과정의 우여곡절도 조금 좀 흔한 경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의견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검사징계법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형사소송법이 그 기일 지정 통지서 간 날로부터 5일 이상의 여유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규정상 예외는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런 기간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여유 기간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뭐 의견이 법무부의 초보적인 실수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징계법이 26개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법조인이면 한눈에 보여요. 이 조항은.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법무부랑 검찰이 맨날 들여다보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걸 모를 리도 없고 그래서 이걸 놓쳤으면 초보적인 실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윤 총장이 이의 제기 안 할 거를 빨리 한번 땡겨보겠다라는 의도였으면 법무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은 건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라는 그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초보적인 실수 아니면 지나친 무리수 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법무부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 요새 이제 오늘 아침부터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검사징계법 위원 구성 규정 지금 이제 헌법소원도 있고 지금 갑자기 딱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금 개정법이 통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에 개정법이 시행이 되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위원 전부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다음 달 21일부터는 외부에서 위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외부 추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총 9명이 그러니까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외부 위원 4명인데 그걸 다 지금 법무부랑 상관없는 외부에서 지금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규정대로 징계위원회를 꾸려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 달 남짓밖에 없으니까 법무부가 이걸 고려한 거 아닌가. 그래서 서두르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뭐 있습니다. 자, 또 그 법원이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이제 직무 복귀시키는 이제 뭐 집행 정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법무부는 뭐 존중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또 바꿨어요. 즉시 항고 제기했습니다. 자, 즉시 항고가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는 것과 같은 개념?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상고를 하고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한 단계 더 위 심급으로 가가지고 다툰다라는 개념은 똑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법적으로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원래 즉시 항고는 사실 법적으로는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윗신고로 올라가 다투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또 행정소송법이 마침 딱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고 윗신금으로 가가지고 다툰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즉시한 걸 했더라도 윤 총장이 직무를 복귀하도록 한 결정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다투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상급심으로 올라가면 서울 고등법원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고법 행정부에서 하고 거기서 만약에 이제 재항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이 최종 신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즉시 항고 이것이 인용될 가능성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즉시 항고 법무부가 즉시 항고한 거는 인용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거의 없다. 집행정지 사건이 지금 따지는 거는 핵심되는 거는 불이익의 비교 형량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용됐을 때 복귀하더라도 시간 그만큼 지나면 총장 직무 그만큼 못한 이제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요거를 핵심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법원에서는 명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판단한다. 그리고 실체적인 징계 사유는 본안에서 따질 거니까 나는 여기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법에서 원하는 그대로를 했고 제가 결정문도 이제 입수해서 봤는데 정말 법에 충실하게 해석을 했다. 그리고 열심히 썼다. 정말 정교하게 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올라가도 깨지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건 인법 법률 전문가의 시각으로 주요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 구자룡 변호사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튜브에서 확인하시면 미남
변호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방송 중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즉시 항고 사건이 뭐 어떻게 집행정지 1차 결정처럼 빨리 신속하게 어떻게 내려질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항고심은 그 1심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내려지진 않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법원에서 관여하기 전에는 당사자들끼리의 분쟁 상태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1차 집행정지 사건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예. 그 사법부의 결정이 나오면 그 상태는 사법부가 법적 평가를 해서 만들어 놓은 질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제 이것이 일단 맞다라는 1차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네. 급박한 손해는 일단 막아졌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항고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사법부의 판단이 네. 형성한 질서기 때문에 네. 재항고심은 그렇게 1심처럼 급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결정이 이렇게 빨리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뭐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직무 배제 즉시 항고 사건 결론이 나오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럼 뭐 이거 의미 없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판단이신데 예. 지금 징계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직무 배제 다퉈봤자 복귀할 직무가 없게 되니까 이게 지금 윤 총장이나 법무부 모두 직무 배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소외이익이 없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도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도 1차 결정에 대해서 다툰 거, 즉시 항고를 한 건데 지금으로서는 법무부가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닌 거 아닌가. 이거는 예. 불리한 내용의 결정이라는 거는 내가 네네.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해석되는 내용이 될 수 있다. 그것마저도 싫다. 그러니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는 어떻게든 확정시키지 않고 계속 다툼 상태로 만들겠다. 예. 이런 취지가 제일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그럼 결국은 그 누구도 정말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일반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민간인 사이에 어떤 이렇게 서로 막 그 맞불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정부가 법무부가 그렇죠. 검찰총장과 이렇게 주고받는 상황은 모두 이게 지금 다 초유의 사태는 맞습니다. 초유의 사태는 맞죠. 예. 네. 자, 또 이 와중에 윤석열 총장이 헌법 소원 또 가처분 신청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이거는 윤 총장이 헌법재판소의 이제 검사징계법 위원 구성 조항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네. 이게 예. 적용되는 이제 징계 절차에 대해서 이제 정지를 해달라고 가처분 예. 신청을 제기한 건데요. 지금 문제된 조항 살펴보면 검사징계법이 장관, 차관 그리고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 5명 이런 식이라 가지고 사실 차관 이외에는 장관이랑 장관 지명한 5명 들어오니까 법무부 장관이 다 구성할 수 있게 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현재도 검사 2명도 장관이 지명하고. 장관이 지명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윤 총장 측에서는 총장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 구성도 하니까 이거 공정성 보장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마치 검사가 기소해놓고 법관도 검사가 고른다. 네네. 지금 현대 사법체계에서는 그 소추하고 판단이 분리되어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뭐 결정을 내리려면 시간이 그렇죠. 언제 이게 될 것이냐? 그렇죠. 이게 궁금한데. 그 집행정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예. 그냥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그렇죠.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전에 설레 보면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중에 강제 사보임 사건 가처분 문제된 적 있잖아요. 그것도 몇 개월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절차 중간에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사실 또 그것 때문에 제기했을 거라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노림수가 있을 거다. 윤석열 총장 측도 노림수. 그러면 뭐 이거 역시도 실체적인 의미는 없지만 절차적으로 이걸 뭔가 계속 이 상황을 시간을 뭐 어떤 그러니까 이거는 용도로 시간을 끌기보다 이게 지금 이 사건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인용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뭐 있는데 사실 인용 가능성이 거의 그렇죠. 건수별로 봐도 거의 없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게 헌법소원이라는 것 자체가 위헌법률 심판이나 이런 게 구체적 사건을 다투는 거에서 이제 타고 올라가서 법 자체를 다투기 시작한다. 위로 이제 추상적인 걸로 올라갈수록 인용 가능성이 떨어지고 이게 법적의 일반적인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용구 차관 문자 메시지도 뭐 그런 내용 주고받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 다음 달에 뭐 개정이 되는 거 이런 뭐 위헌 논의에 있는 거에서 뭐 다투더라도 실제 위헌성 논의가 있는 거랑 위헌 판결 내려지는 거랑은 갭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동성동본 금원조항 일반인 생각하기에도 그 조항은 위헌이었다고 했지만 위헌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잖아요. 위헌 결정이
이렇게 뭐 신속하게 된다. 그 네. 판단이 빨리 된다. 인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제기한 거는 이제 이 헌법 소원 자체에서 승부를 본다기보다 예. 이걸 활용해서 다른데 이제 전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계산이 아마 깔리지 않았을까. 네. 그런 의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영구 신임 법무차관이 그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가 이제 사진 찍혔어요. 네. 뭐 악수를 든 것이다. 든 것이다. 네. 이거는 왜 이런 메시지를 나눈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법무부 쪽에서는 지금 보니까 문자 메시지 질문한 게 이 초식은 뭐 이제 약간 무협지 같은 표현. 이 초식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네. 왜냐하면 법무부 내부에서는 그 형사 절차 뭐 이런 거에 전문가들이지만 네. 외부의 민사 뭐 헌법소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이영구 차관은 지금 네. 법관 출신이니까 이걸 예. 물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영구 차관도 일반적인 얘기로 이거는 좀 사건에서 멀어진 실체에서 자신 없으니까 이런 거 다투는 거 아니겠. 이제 일반적인 얘기는 사실 그렇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윤 총장 쪽에서 악수는 아니다. 제가 보기에 이영구 차관 문자 메시지처럼 악수라고 지금 그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네. 전략적으로는 악수는 절대 아닌 걸로 보이고 예. 헌재 인용 가능성은 낮지만 이건 윤 총장 쪽에서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이다. 예. 이런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일단 헌법 소원 제기로 인해서 아무도 몰랐는데 검사징계법의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게 됐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거 위원 구성에 의해 가지고 징계 절차 내려졌는데 뭐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론이 이거 결국은 그래도 장관의 뜻대로 결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전환되는 효과가 일자로 주어졌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피 신청이 지금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위헌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툴 건데 위헌성을 제거하는 게 위원을 장관이 일방적으로 다 이렇게 전원을 구성했더라도 예. 기피 절차가 잘 예. 이제 작동을 하면은 예. 위헌성이 사라집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지금 그럼 기피 신청을 안 받아주면서 예. 위헌성은 없다라고 얘기하기 지금 이제 논리 충돌이 생겨요. 아, 네.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 가면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기피를 분명히 할 거거든요. 예. 이 과정이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윤 청장은 행정소송에서도 기피도 제대로 안 됐고 네네. 위원에 대해서는 또 각각 사건마다 달리 주장합니다. 이거는 부당하지 않습니까? 네. 라는 반박을 하면은 이거는 헌법소원, 징계 절차, 행정소송 그리고 그거에 딸린 집행정지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윤 합니다. 총장 측면에서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인법의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